자, 안녕하세요. 북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교육과정 관련된, 15년 개정교육과정 관련된 한국사 관련된 내용 이제 진행을 할게요. 한국사 몇 페이지 펴보시면, 그 교육과정 파일 142페이지 펴보세요. 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이시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먼저 한국사의 성격을 보면요. 자, 한국사는 우리나라 역사가 형성, 발전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과거와 연관지어 살펴보면서 인간의 삶과 현대사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통찰력을 키우는 과목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의 성격은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고 여기 뭐 이제 보면 뭐 과거라든지 그다음에 심층적 이해, 그다음에 통찰력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과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사학습을 바탕으로 저근대 한국사의 특징적 당대 시대상을 파악하여 정통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한국 근현대를 중심으로 오늘날 한국사의 주요 문제에 대한 역사적 연원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주로 뭘 가르친다고 했죠? 정근대 한국사예요. 정근대 한국사. 근데 이제 요 한국사는 고등학교 한국사는 한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비중이 거의 7대3일걸요? 한국 근현대사하고 정근대사 부분이 여긴 7이고 여기 한 3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근현대를 중심으로 그 역사적 연원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사를 통해서 학습자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나와 타인의 삶에 대한 성찰 능력을 기르도록한다. 자, 이를 위해서 한국사 과목은 역사적 사실 이해, 역사 자료를 분석해서 역사 정보 활용 및 소통,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정체성과 상호 존중을 통한 역량을 삼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역사적 사실 이해, 역사적 자료 분석해서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력, 정체성과 상호 존중. 요 네 가지 그 내용을 암기해 두세요. 요거는 뭐 아까 그 전에 읽었던 역사나 그다음에 이제 뒤에 뭐 세계사, 동아시아. 자, 요게 이제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요 내용이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한국사의 목표를 보죠. 자, 한국사는 중학교 역사학습 같은 거 한국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화된 이해를 지향한다. 그래서 한국은 정근대식의 특징적 시대상을 파악하고 근현대사를 중심한 현재 한국인의 삶인가 현대 한국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목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근대의 어떤 시기의 특징상, 그 다음에 근현대 중심 이렇게. 자, 아울러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판단력을 키우며 학습자 수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현대사회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술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키워드 보면 뭐 비판적 사고력이니 합리적 판단력이니 민주시민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국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보면 정근대 한국사의 전개 과정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자기 정체성과 정통을 이해하는 것을 토대 삼는다. 예, 자기 정통성과 정통.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가 지닌 역사적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능력을 기른다. 다양한 역사적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른다. 여기 이제 문제의식, 비판적,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의 역사적 연원과 세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학습자 수준의 실현 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한다. 예. 여기 뭐 키워드 문제 해결 방안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역사적 주체로서 현대 한국 사회의 발전에 참여하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역사적 주체, 역사적 이해,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국 사회 목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받고 성취 수준 기준을 보죠.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성취 기준도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1점이나 2점 정도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파악을 해두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정근대 한국사 이해 이렇게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밑에 이제 성취 수준이 쭉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선사시대부터 19세기 전반까지 다루고 정근대 한국사의 특징적 사회상을 시기별 파악하여 정통사회 성격을 이해한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단원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한국사가 근현대사 중심이기 때문에요. 근현대사.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성취 수준이 쭉 나와 있고요. 자, 뭐 성취 수준 기준 해설 보면 이제 그 영맹체 성격의 초기 국가와 중앙집권 체제를 갖춘 이후의 영역 국가의 발전 단계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1-1번은 여기죠. 고대 사회 발전 과정 성을 파악하고 지배 체제의 성격을 파악한다. 이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1단원 2번을 보면 고대 사회 종교와 사상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정치 사회적 기능을 파악한다. 요 내용 이제 성취 기준 해석 보면 제대 신앙과 외교 종교 및 사상이 고대 사회에 미친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고 신라 말기의 사회 변화 속의 선조, 풍수지리설 유행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3번에 이제 관련된 해설 내용 보면, 자, 고려시대 통치체제의 성립과 변화를 국제질서의 변동과 연결지어 파악한다. 이 내용인데, 자, 고려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국내정책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통치제도 체제와 제도 운영의 양상을 시기별로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고려 말기 신진사 대비 성장을 검문세족과 정치적 대결보다는 성리학 수용을 통해서 개혁의 추진을 두고 이해도 한다. 이렇게 이제 성취 기준 해설을 봤어요.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을 볼 때 단순히 성취 기준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한국사나 세계사 공부할 때 방향을 이제 시사해 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교수님들이 실제 들어갔을 때 이 성취 수준을 보고 성취 수준에 맞는 그 주제들을 뽑아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물론 이제 교과서 수준에서도 낼 수 있지만 좀 어렵게 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종의 출제 방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성취 수준의 어떤 또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 성취 기준 해설을 이제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한말 때를 보죠. 구한말은 이제 근대국민국가 설립 성립운동, 수립운동인데, 자, 흥성대원군 집권부터 일제에 의한 국권이 침탈 시기까지 다른데 개항의 배경과 개화 정책을 둘러싼 여러 세력의 대응을 살펴보고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과 이에 맞서 전개된 국권 수호 운동을 파악한다. 자, 아울러 개항 이후 열강의 경제 침탈과 근대 문물 형성을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 문화적 측면을 살펴본다. 그래서 경제적 침략, 근대 문물 수용 이런 것들 키워드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성취 수준이 쭉 있어요. 이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성취 기준 해설 중에 이제 그 2단원 1번 내용인데 2단원 1번 성취 수준은 흥성대원군이 추진한 정책의 내용과
성격을 이해하고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파악한다. 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된 성취 수준을 보면 해설 보면 세도 정치에 대한 저항과 열강의 침략적 접근에 신망하는 상황에서 흥성대원군이 집권하였음을 이해한다.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적 접근에 자, 조선이 어떻게 대응했고 그것이 현재 준 시사점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자, 여기 뭐 키워드가 이제 침략적 접근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고 현재 준 시사점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일제시대를 볼게요. 자, 일제시대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과정을 볼게요. 1910년도 국권 피탈 이후에 1945년 8.15 강복 직전까지 시기를 가운데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일제 지배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이해하고 3.1운동과 다양한 민족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근대적 의식의 확산과 여러 사회운동을 사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체주의 국가의 침략 전쟁 속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의 흐름을 설명한다. 그래서 전시 동원체제가 초래한 삶의 변화를 이해하고 항일투쟁 과정에서 건국을 위한 노력이 전개됨을 파악한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키워드를 이제 들려면 뭐 일제 지배체제 정책 내용, 그 다음에 근대적 의식의 확산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뒤에 이제 성취 수준이 쭉 나와 있어요. 성취 수준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성취 기준 해설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10번 03번이 되어 있네요. 사회운동의 이후 나타난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자, 여기 보면 3.1운동 이후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민족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음을 독립운동 단체가 열고가 아닌 노선별 독립운동의 방법론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또 사회주의가 민족운동의 흐름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타협적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됐음을 파악한다. 그리고 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선별 독립운동, 뭐 그 다음에 사회주의 내용, 그리고 민족 유일당 운동, 타협적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4번을 보면 자, 3-4번 내용 볼게요. 사회 모습을 변화를 살펴보고 다양한 사회 운동을 근대 사상과 관련되어 이해한다. 이 내용인데 자, 교통과 도시의 발달, 식민지 경제의 변화가 도시와 농촌 및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유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 근대 사상에 입각하여 청년, 농민, 노동, 여성, 소년, 형평운동 등 다양한 대중운동이 전개됐음을 인식한다. 자, 여기 키워드가 이제 보면 뭐 그 대중운동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여러 운동들도 기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뭐 청년 운동도 나올 수 있고 농민 노동 운동 예전 나왔고 여성 운동도 한번 나왔죠. 그다음에 소년 형평 운동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출과 항상 연계시켜 갖고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 부분을 볼게요. 대한민국 발전 관련된 내용 있죠. 자, 현대사 보면 자, 1945년 8월 15일 강복부터 현재까지 다룬다. 그러니까 미소 냉정 체제가 한반도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8.15 강복 이후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통일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파악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사항, 그리고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된 과정을 살펴본다. 4.19 혁명의 과정과 의의를 이해하고 5.16 군사정변 이후에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정권에 맞서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가 이룩하는 과정을 탐구한다. 자, 경제성장과 과정 그리고 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제성장이 가져온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탐구한다. 자, 그리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남과 북이 대립과 갈등 속에서 또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및 평화 통일을 중요성을 인식한다. 뭐 이런 등등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성취 수준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성취 기준 해설 있는데 여기 이제 그
4-06번인데 6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파악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6월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과 시민의 참여 상황을 설명하고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정치적, 제도적 변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정착하고 자유평등, 인권, 복지 등의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가 발전됐음을 이야기한다. 또한 민주주의가 다양한 시민사회 성장과 참여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시민의 어떤 참여사항,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그리고 여기 등등 민주주의라는 말들,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교수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 보면 한국사를 세계사적 흐름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고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그치지 않고 미래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계사적 흐름 같은 것들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가 과거의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되 각 관점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게 하여 나름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사실에 대한 학습자 스스로가 의문을 품고 역사가의 탐구 과정을 참여하게 하여 역사 지식과 구성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학습자가 한국사의 기본적인 흐름을 맥락적으로 파악하여 역사적 영속성과 변화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자, 여기 이제 맥락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역사적 영속성과 변화에 대한 인식, 이런 것도 다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여기 뭐 자기주도적이라는 말,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학습 내용에 따라 개념학습, 사료학습, 주제학습, 뭐 인물학습, 탐구학습, 토론학습, 정보통신기술학습, 활용학습, 협동학습,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활용을 활용한다. 자, 역사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적 동기 유발을 위한 극화학습, 그 다음에 제적학습, 추체험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활용한다. 또한 토론 방법, 논술, 조사,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여기 뭐 적극적인 참여, 내적 동기 유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인간의 내면 같은 것도 있죠. 네, 인간의 내면. 자, 인간의 내면 이해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역사 연구의 기본 자료인 사료뿐만 아니라 지도, 연표, 그림, 도표, 그다음 사진, 문학 작품, 영화 등 역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진작시키고 역사적 상상력을 키운다. 키워드가 역사 상상력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박물관과 역사 유적에 대한 답사를 통해서 역사적 상상력과 탐구력을 기른다. 또한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당대의 현재적 의미를 파악할 수도 한다. 10번 보면 신문 활용 교육, 그다음 인터넷 활용 교육, 영화 활용 교육이나 인허닝 교육, 브랜디드 러닝, 거꾸로 학습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정보 처리와 활용 능력을 개량하여 역사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여기 이제 키워드가 정보화 사회죠. 정보화 사회. 자, 그다음 교과서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교사의 교과 전문성을 살려 주제의 순서를 조정하거나 몇 개의 주제를 합해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 또는 하나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방안을 고려한다. 자, 그다음에 문학작품,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등 수업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허구와 역사적 사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요거는 이제 역교론에 관련돼 갖고 문학 작품하고 TV 드라마 거기에서 이제 유의할 점 내용 있죠. 그거 연결시켜서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 그다음에 이제 평가 방향을 볼게요. 자, 평가는 교수 내용과 교수 학습 방법의 적절성을 진단하여 마무리하는 과정이고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목표 내용, 교수 학습 방법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요게 상당히 키워드 문장인데, 자, 여기 이제 목표 내용, 교수 학습 방법의 일관성, 이게 중요해요. 이거 요번에 21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목표를 역사적 상상력을 키우는 방향, 역사적 상상력을 이제 역사 판단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했는데, 교수학습 방법은 그 역할극이나 극화학습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거는 목표는 판단력인데, 자, 교수학습 방법은 극화학습이나 이런 역할극 같은 것들 이제 교수학 방법을 선택했다. 이건 맞지가 않죠. 요거는 역사적 상상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연결시키려면 역사의 판단력과 연결시키면 뭐 토론학습, 토의학습 이런 것들이 맞겠죠. 요거 이제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목표와 내용과 교사학 방법의 일관성. 요번에 이제 기출 관련된 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역량이 반영된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해요. 단순 지식의 습득성 정도를 평가한 것을 벗어나 지식 이해뿐만 아니라 여기 기능 영역과 가치 태도 영역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이제 영역별 목표 있죠. 영역별 학습 목표 연결되니까 요거 지도안과 관련돼 갖고 파악을 해주세요. 문제 풀면서. 자, 교과 지식과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양적 평가 방법과 더불어 다양한 질적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양적 평가 방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 수량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객관화 시킬 수 있고. 아, 제가 이거 하나 놓쳤다. 뭘 놓쳤냐면 제가 이제 파란색 강독하다가 그걸 놓쳤네. 아, 그 연구 방법론을 관련된 나온 있어요. 양적 방법론하고 질적 방법론 있거든요. 그걸 하려다가 제가 놓쳤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내일 할게요. 제가 아까워 파란색 강독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남색책하고 같이 해서 그 연구 방법론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이 있어요. 요걸 제가 그 한 달 한 달에다가 이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지금 진행하는데 갈색책이 요즘에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갈색책을 많이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갖고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강을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오후에 5시 정도에 보강을 할게요. 예. 요거는 이제 제가 공지에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참여해 주시고요. 자, 하여튼 또 들어갈게요. 자, 질적 평가 방법 있어요. 질적 평가 방법. 인간의 내면, 그러니까 서로 상호 행위, 질적 방법은 저도 이제 그 사람 간의 어떤 상호 행위의 어떤 상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면담이라든지 면담법 그 다음에 참여 관찰법 등등이 여기에 속하겠죠. 등등. 자, 그러면 이제 또 읽어보면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등 서술형, 논술형 평가, 수행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습 의욕을 자극하고 성취도를 높이며 학습 과정과 평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학습 과정과 평가의 연계성, 여기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 논술형 평가를 통해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 창의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선택, 서술, 논술형 지필평가 외에 면접이나 관찰, 논술,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 평가 등 여러 가지 어떤 양적 질적 평가 기법을 활용해서 역사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수행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성찰 평가, 동료 평가, 조율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예. 그래서 타당도, 뭐 신뢰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역사 학습의 능력 향상을 위해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성취 수준과 교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여 학습자와 교사, 학부모, 교육 관련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역사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한다. 자, 그래서 역사 학습 활용 같은 거 이렇게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교사는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 평가, 수업 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활용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국사 평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어요. 그래서 평가도 요번에 이제 뭐 본 것 같이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관련된 평가 부분은 요 부분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를 펴보시면 193페이지 펴보세요. 좀 건너뛰어서. 자, 193페이지. 193페이지가 아니라 192, 아니 그 194페이지네요. 예, 194페이지 펴보세요. 예. 자, 이번에 이제 할 것은 동아시아사예요. 동아시아사. 자, 이 동아시아사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원래 15년 개정 교육과정 그대로야. 이건 수정이 안 됐어요. 18년에. 네. 수정이 됐던 것은 한국사하고 그 역사와 관련된 거고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원래 국정화 대비해서 국정교과서 용으로 15년 개정 교과서를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촛불혁명으로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물러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18년 개정 수정할 때 요 부분을 이제 개정을 한 거예요. 수정을 해서 역사 부분하고 한국사. 예. 그래서 동아시아하고 세계사는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15년 개정 교육 과정하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에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 결과가 남겨진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가서 그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는 과목이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성격의 이제 내용이 있어요. 앞부분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골라보면, 자, 여기 뭐 인간 활동, 문화유산, 그 다음에 여기 뭐 공동 발전과 평화 추구,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뭐 키워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선사 시대부터 현대까지 동아시아인들의 성취된 문화의 공통성과 상관성을 탐구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 정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목과 자질을 기르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키워드는 공통성과 문화의 공통성과 상관성 이런 것들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는 과거부터 지역 내 공동체 상호 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문자, 사상, 제도 등의 각자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으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지역 내 공동체 상호 간의 긴밀한 교류, 네, 긴밀한 교류 같은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정체성, 각자의 정체성 같은 거. 그래서 뭐 중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일본, 우리나라, 베트남 등등 각자의 정체성 관련된 부분이 남아 있죠. 자, 그다음에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통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와 분석 능력을 키워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가 공동의 평화와 병행을 이루어 나가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역사적 이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동아시아는 한국사, 세계사를 연결하는 성격의 과목이에요. 자, 이 과목은 학습을 통해 보편성과 특성을 고려한 이때 보편성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걸까요? 예, 이거는 동아시아 문화의 주도권 누가 갖고 있었죠? 중국이죠. 중국의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성. 받아들인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의 문화 속에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 베트남 등등. 자, 이런 것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세계 역사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한국사, 세계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도 한다. 이렇게 있죠. 세계 역사의 전개 과정, 한국사, 세계사, 심층적 뭐 여기는 다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동아시아 과목은 역사적 사실 이해, 역사적 분석가에서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정체성과 상호 존중을 중요한 역량을 삼는다. 자, 요거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예, 요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거고, 요거는 뭐 이제 역사나 한국사나 다 똑같이 레토릭 거의 대부분 반복하죠.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때, 요거는 꼭 여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거는 공통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볼게요. 자, 목표는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 이해를 도모하기에 상호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기르면서 상호 협력의 정통을 더 강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여기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이런 것도 다 이제 뭐냐면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나아가 동아시아 세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 정책을 이별하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 그래서 지속적인 발전, 그다음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목표와 관련된 것 동아시아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위해서 동아시아 사회 형성과 전개 과정을 역사적 단계에 맞춰 쉽게 구분하고 시기별로 해당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나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몇 개의 주제를 설정하여 지역 전체 역사상을 조망할 수도 구성한다. 그래서 동아시아 사회 편지와 관련된 거야. 동아시아 교과서의 편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키워드 한번 찾아보면 뭐 역사적 단계, 그리고 시기를 구분,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나 비교의 대상, 주제를 설정하거나 그 지역 전체의 역사상 이런 것 다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이 부분은. 그래서 요건 뭐 이해하려면 동아시아 교과서 펴보시면 알아요. 동아시아 교과서 보면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쭉 시기별로 나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뭐냐면 율령 체제니 뭐 여러 가지 유학과 관련된 내용들 등등 있는데, 율령 관련된 예를 들면 이제 율령은 이제 중국의 율령 내용이 나오고,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한국사, 한국, 그다음에 일본, 베트남 등등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율령의 공통점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차이점도 이렇게 나오고 비교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전개 과정을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종합하고 파악해서 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현주하는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래서 역사 전개 과정, 그다음 개방적 관점, 그 다음에 지역 문화의 특성,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가 될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여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 활용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기르도록한다.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을 현존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힘쓰며
지역의 상호 발전과 평화를 이바지한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키워드는 이제 뭐 다양한 관점,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 의식, 이런 것들이 뭐 키워드 이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동아시아의 이제 그 구체적인 목표,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 국제의 목표는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파악하여 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악물을 킨다. 자, 그 다음에 시기별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공통된 요소들을 함께 각국의 독자적 요소를 주제별로 접근한다. 예. 키워드가 될 수 있고, 자, 여기 주제라는 것은 뭐 율령이 될 수도 있고, 6.25도 될 수 있고, 뭐 고대 국가 인구 이동 이런 것도 이제 될 수가 있겠죠. 등등등등. 자, 그다음에 동아시아 역사의 문화와 다양성을 탐구하고 그 특징을 파악해 타자를 이해하는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역사 전개 과정에 나타난 갈등 요소를 탐구하고 이를 해소하여 상호 발전을 모색하는 자세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키워드는 갈등 요소, 상호 발전 이런 것들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비교, 분석, 비판, 종합하는 활동을 역사적 상고력을 신장한다. 이런 것도 뭐 키워드가 될 수 있고, 이것도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목표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을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 동아시아 성취 기준에서 요번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죠. 1점짜리 문제가. 자, 동아시아 역사, 동아시아 성취 기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첫 번째 그 수강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수강 인증번호는 18이에요. 18. 첫 번째 수강 인증번호는 18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보죠. 동아시아가 당면의 역사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자, 동아시아 자연환경 속에서 사원 사람들의 삶에 대해 농경과 목축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여기 농경과 목축이라는 건 아마 이제 여기는 농경민족과 관련된 것이고 여기는 유목민족, 북방의 유목민족,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석기 문화와 실석기 문화를 통해서 동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비교하고 각 지역의 국가를 성립하여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시기는 대체로 이제 선사시대가 기원 전후까지 대상한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역사적 시작의 그 단원의 시기 내용이에요. 예. 자, 여기는 성취 수준이 쭉 나와 있고, 자, 성취 기준 해석을 볼게요. 요게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0-1번 1단원의 1번 성취 수준인데, 자, 여기 내용을 보죠. 동아시아 세계 병행을 파악하고 각 국가 간의 어떤 관계와 교류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동아시아 범위 여기 나왔죠. 동아시아 범위. 자, 동아시아 범위를 동서로는 일본 열도에서 티베트 공원까지, 남북으로는 베트남에서 몽골 공원을 정한다.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역사적 학습의 의의가 있죠. 자, 동아시아 학습의 의의에서는 동아시아가 당면의 역사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의 관계와 교류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래서 각국의 관계, 교류의 역사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하는 태도를 갖고 간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를 볼게요. 자, 이 동아시아 세계 성립과 변화는 인구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야. 뭐 조공책봉,
그다음에 율령 정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관련돼 있거든요. 자,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 이동이 여러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었으며 그 결과 여러 지역 간의 문화 교류가 증대되고 동아시아 세계가 성립되었음을 파악한다. 특히 조공과 책봉을 포함한 다양한 외교 형식이 동아시아 관계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파악하고 한자를 매개로 하여 율령과 유학에 대한 기초한 통치 체제, 불교 등이 공유됐음을 인식한다. 나아가서 각 지역의 유교, 불교, 성리학의 수용 과정과 그것이 각 지역에 끼친 영향을 비교한다. 자, 이 시기는 대체적으로 기원 전후 16세기 대상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뭐 키워드는 조공책봉, 율령, 그다음에 유학, 그다음 불교 등등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특히 조공책봉 관계는 그 예전에 중국사 기출과 관련돼서 나왔어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성취 수준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 해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2번이 있어요. 2번.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공책봉을 포함한 동아시아 다양한 외교 형식을 끼친 영향 및 의미를 상호적 관계에서 이제 해석한다. 여기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성취 기준 해설 보면 동아시아 각국은 정치적인 그 갈등과 전쟁을 거듭하는 동안 다양한 형태로 국제 관계를 유지했으며 조공책봉을 포함한 다양한 외교 형식을 통해 자국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주목한다. 그래서 조공책봉은 중국 중심이 아니라 상호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 조공책봉 있죠? 이걸 뭘로? 중국 중심이 아니라 상호적 관계. 이것도 키워드인 것 같아. 상호적 관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7세기 넘어갈게요. 이제 이 단어는 이제 동아시아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17세기 이제 관련된 단어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자,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의 배경과 영향을 파악하게 된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교류와 그 영향에 초점을 맞춰 각국의 중화의식을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한다. 한편 교육의 확대로 도시가 성장하고 서민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각 지역의 정통적인 서민 문화가 발전된 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뭐 여기 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전쟁의 배경 영향, 그다음에 그 여기 어 전쟁으로 인한 교류, 그리고 중화의식의 변화, 네, 정통적 서민 문화, 교육의 확대 이런 것도 다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성취 수준이 쭉 나와 있어요. 예, 성취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 해설이 있죠. 동아시아사 3-1번. 이거 1번 보면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의 배경, 전개 과정 및 그 결과가 각국의 변화를 파악한다. 이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17세기 전후 발발한 동아시아 전쟁은 자, 이 동아시아 전쟁은 뭘까요?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임진왜란 있죠? 그다음에 병자 호란 같은 거 있죠. 동아시아에서는 임진전쟁, 병자전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게 한국에도 일어나겠지만 이게 이제 일본이나 중국도 다 관여된 거야. 특히 이제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일종의 국제적 성격이 띠예요. 국제전 성격이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뭐가 비슷하냐면 30년 전쟁하고 비슷한 그런 전쟁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는 중국의 왕조 변천과 조선의 정치 사회 체제의 변화, 일본 막부 변천 및 문화 발달을 주목한다. 각국의 정치 변화 이후에 나타난 중화의식의 변화를 비교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개항 이후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 단어는 이제 동아시아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지 운동, 민족 운동인데, 자, 서양 열강의 침략적 진출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개항하고 이후 각국의 근대화 운동과 국민국가 건설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이해한다. 자, 여기 키워드는 불평등 조약, 그 다음에 근대화 운동, 국민국가 건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과 식민 지배로 인해서 동아시아 각국이 겪은 고통을 이해한다. 또한 이에 저항하여 각 지역에서 민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국제적 교류와 연대가 이루어짐을 파악한다. 자, 여기 이제 민족운동, 그 다음에 국제적 교류와 연대, 이런 것도 다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기는 19세기 중반부터 1945년까지 이제 대성한다. 2차 세계대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성취 수준이 딱 나와 있고요. 그 성취 기준 해설을 볼게요. 자, 이 04-3번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이게 밑에 내용 있죠. 동아시아 각국에선 서양 문물의 수용으로 인해 사회, 문화, 사상적 변화를 비교한다. 그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자, 동아시아 각국은 개항을 전후하여 시기에 본격적 서양 문물을 수용하면서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동을 겪었다. 문물 수용 시기의 변동의 정도는 나라별 차이에서 보이는데 여기서 180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대상화한다. 수용과 변화의 양상은 나라별로 나열의 서술한 방식을 지향하고 만민공법, 사회진화론, 과학기술, 신문과 학교, 시간과 교통, 도시 여성, 그 다음에 청년 등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가능한 각국 간의 연관성을 부각시켜 제시하기도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이제 살펴보면 서양 문물 수용 관련된대요. 그 다음에 그 문물 수용 시기의 변동,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만민공법, 사회진화론, 과학기술, 신문과학교, 시간과 교통, 뭐 도시 여성, 청년.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일종의 기출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연결될 수 있죠. 시험 출제하고. 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제 뭐 한국사지만 만국공법 같은 거 있죠. 만민공법 이런 것들. 그래서 각국 간의 연관성을 부각시킨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관성을 부각시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출 거기 동아시아 교과서 보시면 알아요. 예를 들어 뭐 사회진화론을 설명할 때도 사회진화론에 한국 1번, 미국을 서로 한국 1번, 중국을 서로 연결시켜 갖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오늘날 동아시아 1945년 이후의 이제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보면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양상과 동아시아 각국의 국권 회복 과정을 살펴보고 냉정의 심화 및 탈냉전 과정을 이해한다. 자,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 양상을 알아보고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이를 해결한 방안을 탐구한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1945년 이후에 대상화한다. 뭐 여기 키워드를 이제 골라보면 국권 회복 과정, 냉전 심화, 탈냉전 과정, 그 다음에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있겠죠.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 밑에 이제 성취 수준이 쭉 있어요. 여기 내용이. 예. 자, 거기 보면 03년 보면 동아시아 5-03번 보면 자,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 의 갈등과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자, 그럼 성취 기준 해설을 볼게요. 동아시아에서는 과거사 정리, 영토 분쟁, 역사 왜곡 등의 문제를 놓고 한중일 간, 일본과 러시아 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역사 현안이 존재한다고 했고, 자, 역사 현안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역사 현안 내용이 있어요. 과거사 정리, 영토 분쟁, 역사 왜곡 이런 것들이 다 역사 현황이죠. 최근에 이제 뭐 위안부 같은 거 있죠? 위안부, 독도 문제, 네. 이런 것도 다 역사 현황과 관련된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 현안이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자,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긴장을 고도시키는 한중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역사 현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까 좀 예를 든 거죠. 그다음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중국 고도사 등 고대에서 왜곡 문제, 그다음에 중국과 그 동남아 국가가 영토 문제. 이게 아마 그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남사 군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 남지중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섬들이 있어요. 남사분도라고. 그 영역권을 둘러싸고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 서로 이제 갈등을 빚고 있죠. 요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각국의 구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역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의 노력과 각국의 노력과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국제 차원의 활동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하해를 추구하면서 하해를 추구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탐구도 한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노력, 뭐 평화와 공동 번영 이런 것도 있죠. 국제적 차원 활동. 자,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 해설 관련된 내용을 이제 뭐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볼게요. 자, 학습자의 역사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학습자의 주도적인 역사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이 키워드는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이죠. 자, 그다음 학습자의 학습 능력이나 학습 준비도에 알맞는 교수 학습 방법이나 평가 자료를 개발하여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을 대비한다. 있죠? 개별적 특성.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학습자가 교수 학습 사항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료, 도표, 통계 자료,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예. 다양한 매체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학습 목표와 내용을 고려해요. 자, 학습 목표와 내용을 고려하여 독서활동, 동아리활동, 현장체험학습, 극화학습, 협동학습, 의사결정학습, 인문학습, 사료학습, 문화재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자,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사이버 박물관 탐구학습, 탐방학습, 정보통신기술 활용학습, 인터넷 활용 교육, 영화 활용 교육, 인허링 교육, 제작학습 등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역사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 역사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요소에 의한 체계적 설명, 예시, 질문, 학습자 연습, 자기 점검과 평가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지도한다. 예, 유기적인 거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개별적인 사실의 나열보다는 중요한 개념과 논리적 인과관계를 이해시키면서 과거 사건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게 된다. 자, 중요한 개념과 논리적 인과관계, 과거 사건의 역사적 맥락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 사실과 사건 중에 학생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이런 사실들이 연관관계를 부각시켜. 자, 부각시켜서 학생이 스스로 역사적 개념을 정립하도 하고 이들 토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반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역사적 개념, 그다음 일반화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학습자 스스로 역사 지식의 형성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건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역사 지식의 형성 과정,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성찰,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0번을 볼게요. 자, 동아시아 안고 있는 문제를 교과와 연관시키면서 역사적 증거 자료가 현재 역사 문제 해결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자, 역사적 증거 자료 이런 것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교수 학습 방법의 적절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자의 만족도를 확인하도록 한다. 자, 평가 방향을 이제 볼게요. 자, 단편적인 역사 지식의 암기를 확인하는 데 벗어나 역사적 서구 능력과 역사에 대한 관심 및 태도 영역까지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키워드는 이제 역사적 서구 능력,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관심 및 태도 영역까지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이제 이루어진다. 이 내용이죠. 자, 그다음 평가 내용은 각 영역의 학습 내용에 균형 있게 선정하되 학년별 수준과 범위를 고려한다. 학년별 수준과 범위 내용.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자, 평가 시에는 평가 상황, 평가 방법, 평가 기준을 학습자에 미리 알려주어 평가가 역사 학습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에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 수행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습 의욕을 자극하고 성취도를 높이며 학습 과정과 평가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학습 과정과 평가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수행 평가는 자기 평가나 동료 평가, 포트폴리오, 연구 보고서 등 다양한 방법 타당도와 신뢰도를 유의하며 실시하며 이를 확대 실시할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타당도하고 뭐 신뢰도 이런 것들 이제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학습자가 학습 과정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세계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세계사. 자, 여기 이제 세계사 이제 성격이 있는데 내용을 볼게요. 자, 세계사는 인류가 출현한 선사 시대부터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걸어온 삶의 변화를 탐구함으로써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래서 세계사에 이제 뭐 성격이 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는 말이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자, 오늘날 세계화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 지구조 차원에서 심화된 상호 의존성은 문화와 역사적 경험이 다른 역사와 국가의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을 통합시켜 개인의 활동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켰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상호 의존성, 국제화 시대를 통해서 상호 의존성이 강화됐죠.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개인의 활동 영역이 이제 획기적으로 확대시켰다 내용인데, 자, 여기 키워드는 상호 의존성, 뭐 하나의 생활권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하지만 세계화를 통해서 상호 교류의 진전은 그 민족, 인종, 종교, 계급 간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킴으로써 지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자, 이와 같은 세계화의 역사는 지구 상황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및 사건이나 문제를 집단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는 능력을 요구된다. 자, 여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호 고유의 진전, 갈등과 대립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예. 자, 그다음에 보면 세계화를 통해 교류와 소통의 증대는 독자적 발전을 이룩해온 여러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 진행돼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사는 앞으로 지구촌에 살아남아갈 학습자의 세계 시민으로서 소양을 들려주는 과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만 잘해갖고 뭐 세계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면 그와 더불어 이런 세계의 역사도 같이 공부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요때 세계 시민이 이제 뭐냐 키워드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소양을 길러주는 과목이다. 자, 세계사는 이제껏 학습해온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
학습자의 시야를 아이고. 자, 학습자의 시야를 세계 전반으로 넓힐 수 있는 과목이다. 자, 이들을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 서아시아 인도 지역, 유럽 아메리카 지역이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한 과정을 다루고 이어서 이들 지역이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는 과정과 변화를 탐구한다. 자, 여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 문화권, 그 다음에 지구촌 통합, 뭐 이런 것들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세계사 과목의 역사적 사실 이해, 역사자료 분석 및 해석, 역사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 정체성과 상호 존중을 중요한 역량으로 삼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역량이 나오죠. 교과 역량. 이 교과 역량은 각 과목마다 다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 이해니 뭐 역사적 자료 분석 및 해석 및 역사 정보 과정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력, 정체성과 상호 존중. 자, 이런 것들 키워드는 다 기억을 해주세요. 키워드는 중요한 것까지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목표로 볼게요. 목표. 자, 세계사는 여러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과 역사적 형성 과정을 비교의 관점에 탐구하는 거예요. 비교의 관점을. 비교라는 것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공통점하고 차이점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예. 그래서 지역 간의 교류와 갈등을 형성된 자, 지역과 교류와 갈등을 통해 형성된 인류의 다양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이들 발표로 현재 세계가 직면한 여러 갈등과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능력을 갖추는 데 목표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세계사 목표와 관련된 내용이야. 자, 여기 보면 있고, 자,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접하는 문화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모순점을 보이는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해서 세계사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세계의 학습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아까 이제 그 성격에서 뭐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냐면 세계화의 역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교류가 같이 이제 됐지만 그와 함께 또 갈등과 대립도 심화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세계화의 역설인데 이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요거도 키워드인데 제가 안 쳐놨네요. 요 세계화 역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부분을 네. 제가 내 생각에 이거는 기출에 나올 예상이 좀 될 것 같아. 기출 예상 키워드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키워드를 이제 설정할 때 이건 제가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실 때 아, 나는 이거 외에도 이런 키워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 이거는 제가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키워드를 설정한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고요. 자, 하여튼 다시 이제 그 목표 부분에 들어가면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더 읽어볼게요. 자, 여러 지역의 역사들이 하나의 지구촌 역사를 통합하는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구촌의 역사, 그 다음에 이런 형상. 그러니까 이런 형상은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나 교류의 형상들 얘기하는 거죠. 자,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지구촌의 역사가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의 구체적 목표가 이제 다음과 같다. 이 내용도 있는데,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인, 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야. 이건 뭐 한국사도 얘기했지만 세계사적인 어떤 보편성 있죠. 그 다음에 한국사에서 얘기하는 특수성. 이걸 동시에 담지하는 사람이 세계사적인 세계 속의 한국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지역과 종교의 문화, 정치 체제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갈등을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사고 능력을 배양한다. 자, 여기 키워드는 이제 역사적 맥락이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 네, 문제 해결, 역사적 사고 능력 이런 것도 다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인류의 역사를 구성하는 여러 지역의 점진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탐구하여 세계가 오늘날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과 과정을 이해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인과 과정, 그리고 점진적 통합, 이런 것들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 지역 사이에 이루어진 문화적 교류가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했던 사실을 탐구하여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했던 사실, 그다음에 세계 시민의 의식, 뭐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계사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비교, 분석,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 미래 사회를 전망할 수 있는 역사적 안목을 키울 수 있다. 자, 비교, 분석, 비판, 종합, 미래 사회, 역사적 안목 이런 것도 다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세계사와 구체적 목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을 이제 넘어갈게요. 성취 기준. 자, 이 성취 기준인데 이 성취 기준은 좀 약간 애매하게 돼서 좀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타임 끝나고 좀 쉬었다가 곧바로 두 타임 할 때 이제 성취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평가 관련된 내용 다 하고 그 다음에 갈색체로 넘어갈게요.